안녕하세요. 컨시스트 해싱에 대한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시스트 해싱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컨시스트 해싱은 데이비드 카거라는 사람에 의해서 1997년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구글 스칼라에서 찾은 건데요. 이분은 MIT 컴공 출신이고 목록에 보시면 유명한 논문들도 많습니다. 시티드는 인용 횟수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H-인덱스라는 것은 이 논문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를 판단해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논문에서 이 해당 단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논문을 확인했습니다. 논문은 10페이지가량 정도가 되며 가장 중요한 초록 부분에서 캐시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너무 어려웠는데요. 제가 쉽게 잘 설명해서 발표가 끝나면 저희 팀원 모두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논문 소개란을 보면 핫스팟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핫스팟이란 네이버에서 찾아봤을 때 단말기 따위의 이동 단말기를 사용하여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가능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온 이 핫스팟의 의미와 논문에서 설명하는 핫스팟의 의미가 과연 같을까요? 네이버에서 설명한 핫스팟과 이 논문에서 설명한 핫스팟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단일 서버에서 동시에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핫스팟이고, 만약 사이트가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의 성능은 저하됩니다. 사실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미 처음에 논문을 보여드렸을 때 있던 내용들입니다. 1번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단일 서버에 동시에 액세스할 때 발생한다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사이트가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성능이 저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핫스팟을 해결하기 위한 고전적 해결 방법 중 하나는 파티셔닝입니다. 파티셔닝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키를 기반으로 나누는 방법이고요. 만약 사는 지역으로 파티셔닝이 된다면 위 그림처럼 이 DB 안에 서울, 대전, 부산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파티셔닝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도 서울 사람이 더 많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파티셔닝을 사용할 때 파티셔닝 키를 적절하게 잡지 않으면 특정 패턴, 즉 서울 사는 사람으로 핫스팟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 스케일 아웃이 있습니다. 일단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스케일 업은 그 서버의 스펙을 올리는 방법이고, 스케일 아웃은 스펙은 동일한데 처리하는 서버를 여러 대 두는 방식입니다. 스케일 아웃이 예시 화면입니다. 여러 대의 서버의 데이터가 가운데 있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끝에 있는 캐시 서버의 데이터가 분배된다고 했을 때, 아까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하면 특정 서버에 데이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배 방식은 랜덤으로 되어야지 적절하게 분배가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해시 함수를 쓰게 됩니다. 해시 함수로 분배하기 위해서 이 해시 함수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애플이라는 단어를 해시 펑션에 넣으면 18이라는 랜덤한 값이 나오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20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유저 1이라는 것을 해시 함수로 치환했을 때 25가 나오게 되고, 유저 2는 64. 이건 예시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두 3으로 나눠서 각 서버가 3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으로 나눠서 그 나눈 나머지의 값을 입력하는데요. 1이라고 돼 있는 것은 1번 서버, 0이라고 돼 있는 건 0번 서버. 총 서버가 3대니까 0, 1, 2가 나오겠죠. 3개의 캐시 머신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저 1, 2, 3, 4에 대한 해시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서버 수대로 나눠준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캐시 서버에 저장되는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방법이 해시 함수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데이터가 늘어나서 캐시 서버를 스케일 아웃해야 된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분배해주는 방법은 똑같이 해시 함수에 키를 넣어서 서버 수대로 나눠줄 겁니다. 캐시 서버가 한 대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유저 1, 2, 3, 4에 대한 해시 값은 다 동일하지만 아까는 캐시 서버가 3대밖에 없어서 3으로 나눠준 나머지 값과 지금은 캐시 서버가 하나 더 추가돼서 4로 된 나머지 값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저장되던 캐시 서버에 저장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캐시 서버가 3대일 때와 4대일 때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바뀌는데요. 유저 1은 똑같지만 유저 2, 3, 4는 각각 저장되는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기존 해시 함수를 쓰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서버 추가나 제거 시 다시 데이터가 계산 후 할당돼야 돼서 데이터는 다시 캐시할 원본에서 다시 검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능 저하와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일관된 해싱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컨시스트 해싱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컨시스트 해싱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나온 방법 중 하나이고요. 이 일관적 해싱은 노드와 서버 수에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노드를 유연하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컨시스트 해싱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서버들을 원의 가장자리에 배치하게 됩니다. 유저 1, 2, 3, 4에 대한 나머지 값들을 구하고 이것을 각각 서버에 맞게 배치합니다. 이 개체 키는 반시계 방향 또는 사용자 규칙에 따라 시계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서버에 속하게 됩니다. 주어진 키를 요구한 서버를 찾으려면 이 원에서 키를 찾아 서버를 찾을 때까지 오른각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가 많아져서 A2라는 서버가 추가되면 유저 1, 3, 4는 기존에 바라보던 서버가 변하지 않고 유저 2에 대한 바라보는 서버만 A2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유저 2는 C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른각 방향으로 A2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서버가 한 대 삭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유저 1, 2, 3, 4에 대한 바라보는 서버가 모두 달라졌지만 유저 1은 오른각 방향인 B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오른각 방향인 A0를 찾아서 A0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서버가 한 대 추가되면 서버가 제거되었던 상황과 같이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제 D가 추가되게 되면 유저 1과 유저 4는 가장 가까운 오른각 방향의 D를 바라보게 되고 유저 2도 변함이 없이 A2를 바라보게 됩니다. 유저 3도 그대로 A0를 바라보게 되고요. 가장 가까운 오른각 방향에 D가 없으므로 A0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노드에 추가되는 범위를 분할해서 새 노드에 할당하게 됩니다. 노드를 삭제할 때는 링에서 삭제한 노드가 맡고 있던 범위를 인접 노드가 맡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키의 집합을 K, 슬롯의 크기를 N, 서버의 개수가 변화할 때 키들의 전체 데이터의 재분배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해싱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배운 이 컨시스트 해싱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의 예지는 분산 웹 캐시 시스템입니다. 성능 최적화를 위해 분산 캐싱을 사용할 경우 서버에 들어오는 트래픽에 따라 전체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캐시 서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컨시스트 해싱을 이용하면 분산 웹 캐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저의 요청은 먼저 프록시 서버 로드 밸런스를 향하게 됩니다. 이 프록시 서버는 유저가 요청한 자원이 해시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해시 테이블이 있으면 이 캐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고
해시 테이블이 없거나 캐시 서버에서 가져오는 게 실패였으면 웹 서버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서버가 추가되거나 제거돼도 이 컨시스트 해싱 알고리즘에 의해서 고르게 분산되어 저장되고 고르게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도 컨시스트 해싱을 사용합니다. 여러 대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컨시스트 해싱 기법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고르게 분포시키고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알맞은 노드에 요청을 라우팅 해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카오 기술 블로그 자료에서는 해당 방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보된 방법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컨시스트 해싱을 어니컴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컨시스트 해싱을 찾아볼 때 레디스 클러스터가 비슷한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이 레디스 클러스터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컨시스트 해싱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디스 클러스터는 퍼포먼스 등의 이유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컨시스트 해싱을 구글에서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공개했는데 기존 컨시스트 해싱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점프 컨시스트 해싱을 발표했습니다. 이 5줄로 누구나 쉽게 이 컨시스트 해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컨시스트 해싱은 클라이언트에서 분산을 구현합니다. 만약 레디스 서버를 한 대가 아닌 여러 대 환경에서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소에 레디스 서버 캐시를 3대로 운영하고 있을 때 트래픽이 만약에 몰리게 되면 인프라 쪽에서 수동으로 레디스 서버를 추가해 줍니다. 서버 추가 시 컨시스트 해싱으로 특정 노드가 맡고 있던 범위를 분할하여 새 노드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분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트래픽이 줄어들게 되면 삭제할 때는 링에서 삭제된 노드가 맡고 있던 범위를 인접 노드가 맡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장점은 캐시 서버 추가 삭제에 큰 영향 없이 캐시 서버를 운영 가능하게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버 추가 시 컨시스트 해싱으로 특정 노드가 맡고 있던 범위를 분할하여 새 노드에 할당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A0에 유저 3, 4, 유저 1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D 노드가 할당되어 A0가 맡고 있던 범위를 D가 분할해서 할당되어집니다.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희는 이제 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레디스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이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저에 있는 공식 다큐멘트 문서를 보니 클러스터에서 키를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는 최상의 성능 및 처리량의 경우 키를 고르게 분산하는 좋다. 그리고 해시태그로 키를 사용하는 경우 키가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 담당한다고 써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담당하는 것은 이 컨시스트 해싱 알고리즘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라서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이 되지만 키가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 담당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VM에 레디스를 따로 추가로 설치해서 투코어에 8GB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쿠버네티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을 사용하면 조금 더 우아하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조금 더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쿠버네티스가 사용료를 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디스 오토 스케일링이 되면서 캐시에 대한 파드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파드에 컨시스트 해싱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분배가 되게 되고요. 익스포트를 사용해서 프로메테스의 정보를 그래파나를 사용해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이 그래파나는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툴로서 되게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니컴 현재 라이브 서버에서는 레디스에서 맥스 500메가 정도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뭔가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한 턱없이 부족한 데이터 처리량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저희 어니컴 제품이 되게 잘 팔려서 이 레디스가 터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 팀에서 쿠버네티스를 공부해서 같이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시스트 해싱을 사용하는 다른 오픈소스가 없나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 카산드라라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산드라는 분산이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탑레벨 아파치 프로젝트인 이 카산드라에서도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분산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